9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기죠. 그런데 올해 가을 집값은 예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를지 내릴지 물어보면 전문가들 답도 정반대로 갈릴 정도예요.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로 정반대로 미는 세 개의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는 집값을 아래로 짓누르는 힘, 다른 하나는 위로 떠받치는 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장을 둘로 쪼개는 힘입니다. 이 셋이 엉키면서 9월부터 집값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걸 느낌이 아니라 정책과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집을 사라거나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먼저 집값을 아래로 누르는 첫 번째 힘, 대출입니다. 지금 대출문이 눈에 띄게 좁아졌어요. 핵심은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보다 1.5%포인트 높은 가상의 금리를 적용해서 한도를 줄여버리는 제도예요. 이게 얼마나 셀까요?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돈이 규제 전 약 4억 1,900만 원에서 약 3억 5,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7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연소득 1억 원이면 7,1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똑같은 집을 사려면 사라진 그 대출만큼 현금을 더 마련해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문턱이 확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건 주택담보대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끌어모아 집을 사려던 이른바 영끌도 예전만큼 힘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봐주던 지방주택담보대출의 유예까지 끝나면서 이제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국이 똑같이 조여졌어요. 정부가 왜 실제 금리도 아닌 가상의 높은 금리로 한도를 줄이냐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대출자가 버틸 수 있게 미리 여유를 깎아두는 겁니다. 결국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살 수 있는 돈, 즉 구매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돈줄이 마르면 수요가 눌리고 이건 분명한 집값 하방 압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집값을 위로 떠받치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아파트는 오늘 짓겠다고 결정해도 실제로 입주까지 3년, 4년이 걸리죠.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새로 인허가를 받고 첫 삽을 뜬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지을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 2, 3년 뒤에 시장에 나올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서울 도심은 빈 땅이 없어서 재건축, 재개발로만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워낙 오래 걸려서 공급이 더 막혀 있어요. 여기에 공급 부족은 전세 시장도 자극합니다. 새 아파트가 부족하면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로 버티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매매로 눈을 돌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아무리 대출로 수요를 눌러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이 부족하면 가격은 결국 떠받쳐집니다. 지금 시장은 대출이 위에서 누르고 공급 부족이 아래에서 떠받치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힘,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양극화입니다. 앞에 두 힘이 부딪힌 결과 우리는 집값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몽뚱그리면 안 되는 시대에 살게 됐어요. 실제로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값은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과 외곽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대출을 조이면 원래는 집값이 내려가야 할 것 같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좋은 지역을 삽니다. 결국 대출 규제가 돈 있는 사람들의 상급지 쏠림을 더 부추기는 거죠. 이걸 흔히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채를 가지느니 규제를 견딜 수 있는 핵심지 한 채에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지방에서는 팔리지 않는 미분양이 쌓이기도 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오르는 곳과 소외되는 곳으로요. 그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생애 최초 같은 정책 대출은 이 강력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녀 요건이 맞는다면 생애 최초, 그리고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훨씬 유리하니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뀐 규제로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한도부터 다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자금 계획이 통째로 어긋나고 계약 직전에 대출이 안 나와 낭패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집값을 전국 평균으로 보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를 따로 떼어봐야 해요. 옆 동네가 올라도 내 동네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정부도 시장을 계속 주시하며 손보고 있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월부터 집값은 대출이 위에서 누르고 공급 부족이 아래에서 떠받치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한 방향으로 단정하는 사람의 말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큰 방향보다 내가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와 내가 사려는 바로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 전체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상황이라는 좁은 창으로 시장을 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게 아니고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역은 지금 오르는 쪽인가요? 아니면 소외되는 쪽인가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다룬 제도와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정책은 수시로 바뀌니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